자, 오늘 뭐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지수 뭐 잘 끝났죠, 그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뭐 잘 끝났고요. 일단 이번 주 쭉 한번 정리를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테마주 이제 공략하실 때 그 성공 확률을 높이는 이제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어제 그 뭐 얘기하려다가 이제 마무리 못 진 거 있었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뭐 물타기, 불타기, 그 다음에 종목도 매매하는 그 방법들, 그 구체적인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네. 일단 뭐 여기 지수 흐름 좀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거의 이제 5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리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이번 주는 코스피부터 먼저 볼까요? 네. 이번 주는 그냥 편안했어요. 보시면 이게 월요일이었고 이게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그냥 뭐 큰 등락 없이 조금씩 올라갔죠. 그래서 거래량도 좀 늘어났고요. 수요일부터. 그래서 좀 수급도 좀 좋아지고요. 아마 보유 계신 종목들이 좀 회복이 투매가 좀 나왔었다가 좀 회복이 좀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무난하게 잘 끝났고요.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큰 등락이 없었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큰 등락이 없었고 그냥 이 상승 추세 유지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횡보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냥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4월 말, 그다음 5월 초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증시가 폭락 올 거다라고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격언이 그겁니다.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네. 진짜로 개인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면 그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도 개인들이 조정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껴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편안합니다. 지금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지금 큰 등락 없이 그냥 잘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고 이번 주는 월요일날 좀 투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코스닥 지수가 1.79% 나름대로 좀 빠졌었는데 월요일날은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화수 목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그냥 무난하게 쭉 올리죠. 거래량도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 얘기 듣고 손절 안 하고 이제 버티신 분들은 그죠? 네, 아마 손실이 자연스럽게 좀 회복되시고 아마 좀 마음도 좀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아무튼 이제 그 지수가 조금 이제 그 하락이 멈추고 그죠? 네. 뭐 투매도 좀 멈추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종목들도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윤석열 시테마주 중에서 아직 반등이 좀 안 나왔었다. 저거 반등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웅진 같은 게 오늘 뭐 20% 이상 장중에 급등을 했었고요. 뭐 다른 윤석열 테마주들도 지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선발주자들은 선발주자대로, 후발주자들은 후발주자들대로 지금 뭔가를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이제 뒤에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잘 끝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넘어가죠 이제. 네, 지수 얘기를 안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지수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심리 잡아드리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지수 얘기 금방 하고 끝내버리죠, 그죠? 네. 왜냐면 종목 얘기 할 얘기가 많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로 빼놓고 어제 그 뭐예요 대선 테마주 가지고 얘기를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그런 얘기했었죠. 투자 성향별로 이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물타기, 불타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어제 했던 얘기가 뭐죠? 투자 성향별로 이제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했던 얘기를 그냥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남이 만든 매매 기법에 본인이 이렇게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 단기인지 수익인지 중기인지 뭐 장기인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죠? 네. 본인한테 맞게 잘 이렇게 조정을 하셔라. 그래서 하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그죠? 그래서 목표가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목표가 설정을 아무리 잘해도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수익이 잘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여기 대선주 매매하실 때 세 가지를 좀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요거는 대선주 할 때만 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건 뭐 대형주건 다른 개별주 같은 거 네. 대형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주식 매매할 때도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이니까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뒤에서 이제 어떤 걸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일단 이제 제가 저희 낮에 하는 방송에서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녁 방송에서도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매매할 때 잘 들어보세요. 주의사항. 첫 번째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단기하고 스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특히 단기 매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대형주들이 잘 안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개별주하고 테마주 위주로 하시면서 단기나 스윙을 좋아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시냐면 첫 번째 실수가 이겁니다. 특히 단기인 분들이 뭘 하냐면 자 수익이 뭐 5%건 10%건 뭐 그 이상 20%까지 수익이 나죠. 그러면 그거를 팔고 나서 다시 사세요. 재매수죠. 팔았는데 그걸 다시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물려요. 경험 다 있으시죠? 팔았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이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특히 신규 회원들한테 절대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수익 내고 팔았는데 그걸 다시 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려요. 그 종목이 끝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왜 하시면 안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쭉 얘기해 놓고요. 물타기가 뭔지 아시죠? 주가가 내가 보유한 주식이 매수한 주식이 손해 났을 때 그걸 계속 사들이는 거를 물타기라고 하죠. 이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걸 반대말이죠. 불타기라고 합니다. 뭐 불타기 이런 게 어딨어요, 그죠? 네. 이런 말은 없는데 그냥 반대말로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불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내가 매수한 주식이 수익이 날 때 그때 이걸 더 사는 거예요. 네. 죄송한데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자, 대놓고 얘기해요. 오늘 좀 약간 표현을 좀 세게 할 거거든요. 네. 왜냐면 귀에 쏙 들어가시라고. 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요 세 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어디서 주식을 잘못 배우셔가지고 이거를 매매 전략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법이나 아니면 매매 전략으로 하거든요. 오늘 제 얘기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왜냐면 이 세 개가 또 얘기하지만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주식은 다 이렇게 하는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팔았던 수익 내고 팔았죠. 그걸 다시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0원짜리 주식이 있었어요. 2,000원짜리 할게요. 2,000원짜리 주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한 15%, 20% 쭉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2,300, 2,400원까지 갔어요. 그죠? 네. 수익이 20%죠? 기분 좋게 팔았어요. 사자마자 그냥 이틀 만에 그냥 수익이 쫙 났어요. 20%면 괜찮죠, 그죠? 네. 맨날 이렇게 하면 주식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20%를 딱 챙겼습니다. 근데 2,400원에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팔았는데 왠지 다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를 재매수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2,000원에 매수해서 2,400원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0원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나요? 또 언제 다시 사세요? 2,350원, 2,340원 이쯤에서 다시 사시죠.
팔았다가 다시 삽니다. 왜요?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왠지, 그죠? 네, 그래서 다시 사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날 땐? 네.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예쁜 양봉으로 끝나면 좋은데, 잠깐만요. 이렇게 예쁜 양봉으로 끝나면 좋은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네, 이렇게 끝나겠죠? 그래서 2,400원에서 팔아서 20% 수익 정도를 챙겼는데 2,350원이라고 다시 매수해서 어디서 끝나요? 1,980원쯤에 끝나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럼 뭐예요? 수익 난 거 그대로 반납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팔았다가 다시 사는데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다시 사요. 그럼 뭐하러 팔아요? 제가 대놓고 얘기해볼게요. 뭐하러 파세요 그걸? 왜 팔았냐고요? 가지고 계시지. 본인도 이상하죠, 그죠? 근데 충동적으로 이걸 다시 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회원 중에 이제 일부가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버릇을 고쳐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내가 수익 내고 팔았던 거를 뒤돌아서서 그걸 다시 산다? 그거는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좀 세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거 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회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이거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좀 이제 비유가 세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나쁜 거 고쳐드리려면 좀 세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드럽게 막 혀를 굴리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팍팍팍 가슴이 안 와닿기 때문에 세게 얘기해야 돼요. 이럴 때는. 자, 보세요. 네. 이분이 2,000원에 샀는데 2,4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왜 팔았는데요? 이분의 성향은 단기예요. 단기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매일매일 즐겁게 내 계좌에 돈이 막 도는 거예요. 3%도 좋고 5%도 좋고 뭐 20%짜리도 뭐 더 나오면 더 좋고 막 그래서 그냥 재밌게 계속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돈을 굴리고 싶고, 그쵸? 그게 재밌어서 단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죠? 뭔가 자꾸 사고 팔고 뭐 팔았는데 좀 수익 내고 팔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돈을 좀 빨리빨리 굴리려고 했는데 다시 2,350원에 사서 어떻게 돼요?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본인이 가장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거죠. 뭐예요? 돈이 묶인 거예요. 물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돈이 묶이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요? 이분은 돈이 빨리빨리 돌길 원했는데 갇혀버린 거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반드시 이거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배운 매매 기법 있죠? 그게 옛날에는 주식이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어요. 들었다가 돌리고, 이거 분차트예요. 들었다가 돌리고, 눌러 돌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냥 뭐 적당히 수익 내고, 팔았다가, 그죠? 다시 사서, 팔았다가 다시 사서, 팔았다 이렇게 해도 됐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이게 옛날에 한 놈만 팬다 그 매매 기법인데 진짜로 이거 옛날에 재밌었어요. 저도 옛날에 여러 번 했었어요. 한 종목 갖고 10번, 20번 하루에 10번, 20번 매매시켜드리고 저도 다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 좋은 걸.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거라고요. 옛날엔 잘 됐어요. 지금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에서 그 매매 기법을 배우셔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잘 안 돼요. 요즘에는 어떻게 가냐면 주가가 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떨어뜨려 버려요. 이렇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낸 종목 있죠? 그것들은 뭐예요? 다 대량거래 터지고, 그죠? 사람들이 이제 알 만큼 다 알게 됐고, 그죠? 막 저기 바닥 대비 2배, 3배, 4배, 5배씩 올라온 거 갖고 매매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꼭지에서는요, 이런 상승이 안 나와요. 이런 게 나오죠. 단기 매매 때. 밑에서 세력들이 막 쳐올릴 때는 실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이런 거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위즈코프.
보시면 이따가 분차트 한번 열어보실래요? 제가 열어드릴까요? 4월달부터 올라왔죠? 여기까지는요, 뭐 세력들이 좀 흔들긴 했겠지만, 흔들어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가가 올렸다가 눌렀다가 또 올렸다가 눌렀다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여기는요, 5월 언제부터 5월 10일 이후로 보시면은 안 그럴걸요? 그냥 제가 편을 들어볼게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들었다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 네. 자, 분차트를 볼까요? 4월달부터 어떻게 했죠? 30분목으로 볼게요. 길게 봐야 되니까. 그 전에 어땠어요? 보시라니까요. 잘 보세요. 들었다가 돌리고, 들었다가 돌리고, 돌리다가 올리고, 돌리다가 올리고, 꼭 눌렀다가 올리고, 꼭 눌렀다가 올리고, 눌렀다가 올리고, 눌렀다가 올리죠. 그죠? 여기까지는 네, 그런 매매 기법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매매 기법, 그러니까 뭐 샀다 팔았다 하느니 그냥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샀다 팔았다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샀다 팔았다가 잘 되는 종목은요, 아예 안 팔아도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팔았다가 다시 사시잖아요. 그죠? 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샀다가,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들었다가 눌렀다가 또 오르고 눌렀다가 또 오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매매가 잘 되죠.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그죠? 근데 이게 잘 되는 주식은 애초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시죠? 들고 가는 게 더 큰 수익이에요. 증권사에다가 돈도 안 갖다 줘도 되고, 그쵸? 네. 이런 거 모르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5월 12일 이후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눌렀다가 조금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누르던 것 같더니 조금 올리긴 했는데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금 계속 5월 10일 이후부터 오늘 며칠이에요? 28일이니까 17일째 주말 포함해서 17일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병든 닭처럼 희마리도 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여기 들어가서 위주코프 가지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죠. 위주코프 또 들고 있는 분들도 이 방송 들으면 또 밤에 또 술 한잔 하시고 또 댓글 다시겠네요. 네. 네. 다세요. 달고 싶으시면. 네. 근데 지금 어때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매매가 잘 안 되잖아요. 위주코프가 끝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큰 급등이 나올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단기 매매가 잘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잘 보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데서는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어떻게 돼요? 한번 물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던 거를 수익 내고 팔았던 걸 다시 사서 물리지 마세요. 요즘에는 그냥 들었다가 바로 꽂아버려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바로 꽂아버려요. 그래서 단기로 돈을 더 빨리 돌리시려고 하다가 순간 어떻게 돼요?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늘 강조해요.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는 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 좋아하면 어제도 그러잖아요. 단기 매매 좋아하시면 열심히 하시라고. 예?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기 매매를 할 때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매도한 걸 수익 내고 팔았던 걸 다시 사지 마셔라. 왜요? 옛날이랑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게 돼 있어요. 그분들의 끝은 항상 물리는 걸로 끝나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네, 물타기 하지 말아요. 자, 물타기 뭔지 아시죠? 네. 물타기 하지 마라. 그럼 당신 방에서는 물타기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작년 3월 달에 그렇게 폭락이 들어왔어도 물타기 안 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물타기 하나도 안 하고, 한 개도 안 하고, 다 수익 내고 팔았어요. 작년 3월 달에 폭락 들어왔을 때. 그때도 그랬어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물타기가 뭐예요? 손실난 주식을 자꾸 더 사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 물량을 모아간다? 네. 이러면서 이제 물타기를 하는데,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겠죠. 천장이랑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네. 천장 그리고 바닥. 바닥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네. 바닥에서 주가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전엔 이렇게 급등했던 주식인데 조정을 충분히 받고, 그죠? 세력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거래량도 없다가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꾹 눌러놨어요. 잠시만요. 아이고야.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아이고, 참. 예, 예. 아, 단톡방에 누가, 예, 무료 단톡방에, 네, 알바가 들어와가지고, 네, 홍보글을 써놨는데, 30개나 올려놨네요. 네. 어이가 없어서 한번 웃었습니다. 네. 자, 네, 보시죠. 눌림목이 이제 들어와요. 그죠? 여기에서 세력이 급등시키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세력이 우리 여기 있어요 하면서 광고를 할까요? 아니면 없는 척 할까요? 없는 척 하겠죠? 그죠? 주가가 쭉 급등하기 전에 세력이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없는 척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초보분들. 그래서 급등주 검색기에 절대로 안 나와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급등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거래량을 줄여놓고 호가창 그냥 횡하니 만들어 놓고 거래가 안 돼요. 세력이 없는 척해요. 그래서 절대로 급등주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데 구글에 절대로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수백만 원씩 주고서 급등주 검색기 사시거나 유튜브 같은데 검색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검색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검색이 안 돼요. 근데 맨날 한번 이거 찾아보시겠다고 맨날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뜨냐면 여기 있는 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왜요? 거래 많죠. 사람들 관심 많죠. 거래 잘 되죠. 그죠? 네. 다 자기들이 추천했다고 저기 스팸 문자 날라오죠. 그죠? 네. 다 자기들이 추천했대요. 여기서. 네. 여기 있는 것만 검색되는 거예요. 검색할 때 좀 신중하셔야 돼요. 네? 급등주 검색기는요 절대 여기서 검색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네,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세력이 뭐 하겠어요? 예, 누르겠죠. 왜요?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누르거든요. 그럼 기본 5에서 한 10% 정도는 누릅니다. 근데 여기서 하필이면 코스닥이 막 하락을 하면서 투매가 나온다. 안 그래도 세력이 기본 5에서 10%까지 눌러주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5에서 한 7%입니다. 5에서 한 7% 정도까지 눌러주는데 설상가상 코스닥 지수가 투매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에서 15%까지 빠집니다. 여기서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개인들이 조정이다 그러면서 막 이게 무슨 세력이 있는 종목이냐 뭐 그러면서 막 울며 불며 막 항의를 하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세력 없다고. 세력이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빠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누가 빠져나가요? 세력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개인들이 빠져나갑니다. 주식을 던지면서 침을 뱉고 나가요. 퇴! 이러면서. 왜요? 바로바로 안 간다고. 세력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침 뱉는 거. 네. 이제 그 손절하고 나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물 타는 분들이 있어요. 물 타기.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세력이 나가라고 누르는데 그걸 더 사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또 눌렀어요. 그 다음날 또 사요. 자, 찔리시는 분들이 있죠. 본인들께서는 이제 평단가를 낮춘다, 나는 모아간다 라고 생각했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신 거예요. 나가라고 누르는데 눈치 없이 더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저 사람은 눈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승질을 내면서 확 던져버리겠습니까? 감이 오시죠?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눈치 없는 사람. 나가라고 누르는 데가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의도로. 순수하신 거죠. 그래, 워렌 버핏도 이렇게 모아갔을 거야. 아니요, 워렌 버핏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력이 바닥에서 누를 때는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세력이 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면 돼요. 세력이 뭐 한다고 하면 마지막에 없는 척 한다니까 그냥 본인도 없는 척 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그 사람이 팔고 나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2%, 3%, 4%, 5% 떨어졌다고 해서 더 사지 마세요. 수익 그렇게 안 나고 싶으세요? 수익 천천히 나도 되고 수익이 안 나도 되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시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승질 나면요, 세력이 나갑니다. 종목이 뭐 한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죠? 나중에 세력이 나가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마 내가 종목을 못 띄워놓고 얘기하겠어요. 오늘은 원래만 얘기해드릴게요. 네. 벌써 40분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바닥에서 특히 아셨죠? 네. 왜냐하면 여기 바닥에서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0만원만 사도요, 누군지 다 알아요. 거래가 없으니까 조금만 사셔도 티가 확 나거든요. 거기서 신용을 1000만원만 써보세요. 대박납니다. 신용으로 몇시 몇 분 몇 초에 샀는지 대박난다니까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천장에서 왜 물타기 하면 안 되느냐? 천장 고점이죠. 당연히 안 되죠. 왜요? 고점이니까요. 폭탄 돌리기 하는 거거든요. 이건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고점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신용 위에서 몰빵을 치면서 들어오거든요. 네, 일명 전투개미, 불개미들이 입장을 하죠. 네. 메가MD 보여드리겠습니다. 메가MD가 잘 보세요. 저희는 메가MD를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다 팔고 나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대량 거래도 안 터졌고, 그죠? 네.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다 팔았을까요? 네. 저쪽에서 불개미 군단들이 막 오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2016년도 그때 고점을 못 제꼈어요. 못 제끼고 버벅거리길래 아이고 이거 시험 걸리겠다 싶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네. 메가MD가 지금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메가MD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쁘냐면 메가MD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대량 거래 터질 걸 알아요. 그게 실력 아니겠습니까? 대량 거래 터질 거를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어디쯤에서 신용이 많이 들어올 거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낌새를 미리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개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거꾸로 세력들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신용이 처음에 상한가 나오고 여기 초반까지는 별로 안 늘었었어요. 근데 어디서 확 늘죠? 요 지점이에요.
신용이 여기서는 이잖아요. 요 지점이죠. 여기서는 신용 늘어나는 거 보고 있다가 안 그래도 이제 더 늘어날 거 알았었는데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신용이 늘고 정거점을 돌파 못하고 그죠? 그리고 이때 같이 상한가를 갔었던 비상교육, 메가스터디, 기타 등등등이 더 이상 못 가고 눌리고 있었거든요. 그 이 종목도 혼자서 못 가니까 같이 덩달아 눌리겠죠.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신용을 쓰면서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눌리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이 종목을 물타기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면 안 되죠. 이제 정확히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러려고 그러신 건 아닌데 전날 밤에 이제 술이 안 깨갖고 한 종목 산다는 게 실수로 매각인들이 샀어요. 그러려고 그러신 게 아닌데 실수로 샀는데 보니까 막 10% 20% 손실이 막 났어요. 그게 떨어지니까. 여기서 그러면 물타기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면 안 되죠. 왜요? 이게 세력이겠어요? 여기서 신용을 쓰는 게 세력이겠어요? 아니면 개인이겠어요? 개인이겠죠. 개인 중에서도 승질 급한 불개미들. 그렇죠? 네.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불개미. 네. 그 사람들이 사고 있는데 그걸 같이 사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타기는 바닥에서 하는 것도 안 좋고 위에서 하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바닥에서 하는 건 세력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고 위에서 하는 건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난해지는 그 불개미들하고 같이 섞여서 주식을 사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금강철강. 이게 윤석열 테마주로 좀 올라온 거죠. 그죠? 네. 신용이 최고가 어디예요? 여기죠. 요 지점이죠. 그러니까 금강철강이 여기 고점을 찍을 때 애니농률이나 덕성, 웅진도 여기서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신용이 여기 최고조였어요. 근데 주가가 이때부터 하락을 하죠, 그죠? 하락을 하는데 신용은 어때요? 늘어납니다. 세력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편하게 얘기드리면 세력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맞짱 한번 떠봅시다. 네, 그러는 겁니다. 여기는 10,000원이거든요. 여기는 어디예요? 7,000원. 대충요, 대충. 네, 7,000원이죠. 30% 정도 하락을 시켰는데도 신용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물타기를 왜 해요? 제가 덕성이나 웅진 같은 거 반등 나오긴 하겠지만 물타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개인들이 여기서 물타기를 많이 하고 하면 할수록 반등이 더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자꾸 더 사라, 괜찮다, 더 사라, 더 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저 이런 거 추천도 안 했지만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까요? 솔직한 얘기? 네. 아무 얘기 안 해주는 게 나아요. 왜요? 자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좋은 얘기해서 지금 좋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인들이 이걸 더 사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팔고 버티겠죠? 그럼 주가가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1번, 2번 찍어보세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좋게 얘기하면 네, 이 주가가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찍어보세요. 네. 네,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네, 2번이에요.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서현, 덕성, 웅진, 애니농률 그런 거 다 얘기해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던가요? 안 하죠. 왜요? 그거예요. 덕성이나 웅진 같은 거를 갖고, 전 이거 추천한 적 없어요, 여기에서. 근데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그랬어요. 손절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손절하지 마시고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갈 건데 나중에 올라오거든 언제 어디서부터 계속 팔아라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쯤 올라왔을 때 그랬어요. 난 더 이상 덕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해드리겠다. 왜요? 나오란 얘기예요. 이제 탈출. 오늘 웅진 급등했죠, 그죠? 네, 웅진도 그랬어요. 추천한 적은 없어요, 웅진은. 근데 여기서 그랬어요. 예전에 저 바닥에서 웅진 싱크빅을 추천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쭉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랬어요.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갖고 들어오신 거죠, 신규원들. 그랬어요. 손절하지 마셔라. 네. 안 올라오는데 이것만 안 올라오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돌아가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으셔라 그랬어요. 요만큼 올라왔을 때도 그랬어요. 여기서 파는 건 아니다. 좀 기다리면 하나 올라올 거다. 그때 파셔라 그랬어요. 오늘 20% 이상 급등했죠? 오늘 그랬어요. 더 이상 웅진에 대해서 얘기 안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밀어 버리고 팔라 그랬어요. 여기에 매물대 분석 쭉 해드리면서 2,800원부터 막 총알이 날아다니기 시작할 거다. 그런 비율을 들면서 쭉 얘기를 해드렸죠. 상한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네. 잘 정리하셔라 그랬어요. 네. 알고 있잖아요. 정확히 어디서 반등 나올지. 그죠? 그래도 여기서 그랬어요. 물타기 안 시켰어요. 어떻게 올라올지를 알았다니까요. 왜냐면 이거 옛날 세력 패턴이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그 물타기 안 시키죠? 물타기를 안 시켰다고요. 단기 매매도 안 시켜드렸고. 왜요? 여기서 물타기 해가지고 재미를 보면 그 다음에 딴 데 가서도 물타기 하다가 잔뜩 물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안 시켜드리는 겁니다. 재미 들릴까봐.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네. 또 옆으로 또 얘기가 새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물타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까 1, 2, 3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수익 내고 판 거 뒤돌아서서 다시 사지 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과 천장에서 왜 물타기 만드는지 얘기해드렸고, 마지막에 뭐예요? 천장. 개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바닥에서는 정리해드릴게요. 세 번째 건 오늘 못하겠는데요. 불타기. 지금 이제 9시까지 10분 남았는데 불타기가 이게 한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설명하는데 안 되겠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오늘 대충 불타기까지 오늘 대충 얘기해 드릴까요? 다음 주 월요일 한 번 더 얘기 좀 시간을 좀 저기 더 드려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드릴까요? 네,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불타기 오늘 대충 얘기하고 끝낼까요? 1번. 아니 좀 다음 주에 다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2번 찍어 보시죠. 네. 찍어 주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다음 시간에 좀 할까요? 네. 뭘 조금 해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우리 왕 회원이신데 네. 그러면 설명을 좀 짧게라도 하고 네. 다음 주 월요일날 좀 또 더 해드릴게요. 10분 동안은 이게 뭐 안 끝나요. 네. 다른 거 마무리할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니까 불타기는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1번하고 2번 얘기한 거 정리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대선 테마주나 이런 거를 공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건 뭐냐면 대선 테마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주식에서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포장지죠. 네. 핑계 변명입니다. 리스크 관리한다는 변명하에 핑계를 대면서 손절을 그렇게 해요. 물타기를 자기들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물타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요? 한 번에 안 사고 분할 매수하는 거를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세력 뚜껑 열리게 하는 거예요. 불타기 확실한 거 거기 비중이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비중이 싫으시는 분들 있죠. 제발 그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월요일날 얘기해 드릴게요. 네.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타기라니까요. 불타기 샀다 팔았다 계속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력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씩 매집한 종목을 이제 올리려고 이제 쭉 들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5% 10%짜리 뛰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샀다가 팔았다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두겠어요? 저 같아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대씩 얻어 맞는 거예요. 다다치다가. 네. 여러분들 세력이면 가만히 있으시겠냐고요. 그죠? 네. 내 종목 갖고 장난을 치는데, 그죠? 네. 물타기는 뭐예요?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올라가려고 마지막에 한 번씩 쭉 누르는데 세상에 그걸 더 사고 있네요. 네? 더 사고 있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딱 이제 뽑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막 신용으로 막 1억, 2억, 5억, 10억씩 갖다 찍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자기들도 모르게 이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목이 다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네. 세력한테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네. 본인들도 이 잘못된 걸 모르고 하세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1, 2, 3에. 뭐냐면 왜 단기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흔들까요? 예, 나가란 얘기예요. 두 번째, 저기 뭐예요? 왜 쭉 개인들한테 눌러가지고 개인들한테 손해를 줄까요? 손해를 주면서 왜 누를까요?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가가 막 급등하다가 말고 막 흔들죠? 그죠? 막 흔들다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가라는 거예요. 세 개의 공통점 뭐냐면 제발 좀 나가라예요. 근데 세 개 다 뭐예요? 첫 번째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속 사요. 세 번째는요, 왕창 사는 거예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제발 좀 나가라고 그러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세력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더 상세하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번호를 많이 안 찍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쵸? 네. 아무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 불타기는 다음 주 월요일날 좀 해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그러면 진검승부 여기 전문가방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쉬워요. 첫 번째, 저희는 원래 그냥 한 번에 샀어요. 3월 달에 윤석열 씨가 사표를 쓰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그때부터 대선 테마주들이 막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매수하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상세한 걸 얘기해 드릴 수 없는데 매수하는 방법을 약간 바꿨어요. 3월 초부터는 바꿨어요. 근데 올해 2월 달까지는 그냥 동시호가 있죠? 동시호가에 그냥 시장가로 다 매수했어요. 그 회원들 매수가가 다 똑같았어요. 그냥 시초가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시초가를 자세한 설명 해드리긴 좀 그렇고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래봤자 저희는 그냥 한 번에 사요. 결국엔 한 번에 사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그냥 한 번에 산다.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 물타기 하나요? 안 해요. 물타기 안 해요. 아까 보여드렸죠? 코스피 그때 작년 3월 달에 지수가 폭락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주식을 여기서 사서 들고 있었어요. 급락했을 때 물타기 한 거 없어요. 그래도 다 수익내고 다 팔았어요. 신기하죠? 네. 간단합니다, 이것도. 세력이 매집된 주식을 들고 있으면요, 세력이 알아서 올려줍니다. 여기에서 세력이 안 물렸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력은 안 물릴 것 같죠? 세력도 잘 물려요. 이런 거는 세력이고 뭐고 없어요. 주린이고 주식 고수고 세력이고, 그죠? 네. 펀드 매니저고 누구 외국인이고 다 물렸잖아요, 이때. 그죠? 네. 다 물렸지 않습니까?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들고 있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세력이 알아서 올려줬어요. 잘 팔고 끝냈죠. 이것도 다 겪었는데 뭐 이 정도 떨어지는 게 우리 방에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물타기도 안 하고 추가 매수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다 삽니다. 매수사인도 심지어 9시 이전에 냅니다. 시초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냅니다. 왜요?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분들한테 9시 이후에 매수사인 내면은 그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9시부터 바쁘니까요. 업무 시작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9시 이전에 내드려요. 8시 한 50분쯤에. 이게 뭐냐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예요. 회원들도 믿어주시니까 자신 있게 추천하고 회원들도 물타기 할까요? 추가 매수 할까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얘기도 안 하실 뿐더러 저도 더 사란 얘기 안 합니다. 종목이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네. 저희는 물타기나 이런 거 안 해요. 불타기 안 합니다. 왜요? 불타기를 왜 안 하겠어요? 원래 이 얘기를 아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계좌를 잘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자꾸 사지 마세요. 왜요? 힘드시잖아요. 힘든데 주가가 하락해서 힘든데 그걸 많이 사시면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불타기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을 자꾸 줄여야 됩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는 자꾸 주식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종목이 더 잘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신용 얘기 잠깐 해드리고 마칠게요. 신용. 아까 메가임대하고 이제 그 금강철강 보여드렸죠. 주가가 신용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주말 동안에 이거나 한번 공부해 보세요. 신용이 많이 늘어나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보통 나쁘다고 하시죠? 예, 맞아요. 신용이 많이 늘어나면 나쁜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신용을 개인들이 쓸 때도 있지만 누구예요? 세력들이 쓸 때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네. 아까 메가임대는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신용이 늘어났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도 신용이 크게 안 줄었어요. 그때 대비해서. 맞죠? 당겨서 보시겠어요? 그쵸? 신용이 별로 안 줄어들었죠? 네. 여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 다음에 금강철강. 신용이 어때요? 어디서 많이 늘어나요? 고점 찍고 나서 그 뒤에서 늘어나죠? 그쵸?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이 줄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줄어들어요? 최근에 줄어들죠. 왜요? 너무 힘든 거예요. 2달 동안 계속 주가가 하락하니까 힘들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자꾸 전저점을 깨니까 신용 썼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포기하는 거예요. 이 전저점을 깼거든요. 그리고 애니능률이나 덕성 같은 거, 이제 웅진 같은 거 다 반등 나오는데 혼자 반등이 안 나오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저희 방에서 이제 최근에 공략했던 거 삼보산업이랑 PPI 들어보셨죠? 일주일도 안 돼서 40% 50%씩 수익 나고, 그죠? 자, 보세요. PPI 재밌습니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처음 매수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그 다음이 요날이라니까요. 근데 어때요? 신용이 늘어나죠. 신용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온 케이스예요. 세력도 신용 씁니다. 네. 신용이 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신있기 때문에 물타기도 안 시킨다고. 근데 뭐예요? 신용이 늘어나도 사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이 여기보다 여기에서 이만큼 늘어났는데 여기서 매수 사인 냈습니다. 사시라고.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사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용도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셔야 돼요. 신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대선주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헷갈릴 일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은근히 꽤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몇 수에 낸 게 잠깐만요. 몇 수에 낸 거 문자 나간 거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최재형 씨 관련주로 이제 추천했던 건데 두 번째 추천 나간 게 5월 20일인데 요 날입니다. 신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사잖아요. 근데 매수할 때는 회원들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신용이 늘어나고 있다. 왜냐면 그러면 회원들이 걱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드린 거죠. 네. 나중에 팔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보산업 있죠. 잘 보시면 네. 주가가 처음에 오를 때 그때 신용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다르죠. 주가가 오를 때 초반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용이 이때 올라갈 때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셔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렸냐면 신용이 늘어나면 나쁜 거 아닌가요? 그런 주가가 급락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신용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확률로 얘기해 드릴까요?
5대5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대선주에서 급등주가 나오죠. 대장주 급등주가 나올 때 신용이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반반이나 됩니다. 50%나 돼요. 모르셨죠?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히 그게 5대5라고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통계조사를 내본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제 경험상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 지식으로 대선 테마주가 수익 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건설 보여드릴까요? 특수건설이 처음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죠, 그죠? 이때 신용이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을까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뭐예요? 주가 올라갔잖아요. 신용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한번 잠깐 줄어들긴 했는데 늘어나면서 가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얘기해 드렸어요. 네. 신용이 늘어나면서 올리는 대선주들이 꽤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셔야 되겠죠. 네. 그래요. 벌써 9시 3분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 불타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요번에 월요일날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불타기 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물타기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수익 내고 팔았는데 다시 사가지고 물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두 개를 아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 다음 주부터는 대선주들이 더 본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 달이 다 됐죠, 그죠?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6월 1일인데 6월 달에는 이제 수많은 대권 후보들이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다. 그래 뭐가 가겠습니까? 인맥주와 특히 정책주들이 본격적으로 뽑겠죠, 그죠? 네. 그 다음 달부터 대선 테마주로 수익을 제대로 한번 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주말 동안에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대선주는 선거 끝날 때까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뭐 회원가입이나 그런 거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방송 끝나고 이제 오늘도 황소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뵐게요. 네네. 네, 항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